여러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습하면 피부가 더 가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현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두 가지, 습도와 미세 바람이 피부 건강, 특히 피부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습도와 피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습도 환경에서는 겨울철 난방된 실내처럼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각질층의 수분이 줄어들고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이 손상이 됩니다. 그 결과 피부 표면에서 수분 증발이 증가되고 피부가 갈라지고 미세균열이 생겨서 알레르겐이나 세균이 쉽게 침투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건조 피부염, 적초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여름처럼 습도가 과하게 높으면 각질층이 과도하게 불어나고 표피의 pH가 변합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규균 같은 세균이나 말레세지아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이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루성 피부염, 문항염 이런 것들이 악화되기가 쉽고, 땀띠가 생기고, 습진성 피부염은 진물이나 미란이 쉽게 악화되고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땀이 증발해야 열도 같이 기화가 돼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데, 고습도 환경에서는 땀의 증발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염 환자분들한테는 건조해도 습해도 둘 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를 한 45%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개념인 미세발환입니다. 미세발환은 우리가 땀을 흘린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수분 손실입니다. 깨어 있을 때부터 잠들어 있을 때를 포함해서 하루에 한 300ml에서 700ml 정도가 이 기전을 통해서 피부에서 증발합니다. 이 미세발환은 체온 조절, 피부 장벽 유지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일종의 피부의 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방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수분을 주고받으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외부 환경과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습 환경에서는 공기 중 수분이 적으니까 피부에 수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미세 발환이 과다하게 일어나면 건조가 악화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건조성 습진 환자분들은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고습 환경에서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증발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세 발환은 줄지만 땀이 오래 남아서 피부가 불고 각질이 과수화가 됩니다. 그 결과 피부가 연화가 되고 미란이 확산이 되고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돼서 지루성 피부염, 삼출성 습진이나 아토피 환자분들이 여름이나 습한 날씨에 고생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겨울에는 올리고 여름에는 내려야 됩니다. 겨울에는 가습기, 여름에는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집마다 환경이 조금 다르겠지만 45%에서 60% 사이에서 적절한 습도를 찾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습 관리입니다. 겨울에는 세라마이드, 시어버터 같은 유분이랑 수분이 같이 적절히 포함된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름에는 알로에나 수분크림, 수분젤 이런 것 같은 가벼운 로션이나 젤 타입, 그리고 항염 성분이 포함된 연고나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땀 관리는 땀을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닦거나 샤워해 주시고, 운동 후 땀에 적신 옷은 빨리 갈아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환기나 통풍을 자주 해주시고, 침구류는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습 환경에서는 미세 발환이 과다가 돼서 건조와 갈라짐이 일어나기가 쉽고, 고습 환경에서는 미세 발환이 억제가 되고 과수화가 돼서 진물이나 미란이 악화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습도를 관리하고 미세 발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염 관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부와 환경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피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